생물 다양성의 보전.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지 좋은 거야, 사람도. 사람도 생물이 다양하게 존재해야지 좋은 거예요. 일단은 이제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 생명체로서의 본질적 가치가 있다. 그 생명체는 좀 이렇게 무생명체랑은 완전 다른 거야. 그래서 뭐 우리한테 약간 피해 줄 수도 있긴 하지만 뭐 모기 같은 애들 뭐 이렇게 피해 주기도 하긴 하지. 네, 그래도 어찌됐건 그 생명체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걔가 또 없어지면 생태계가 좀 파괴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람이 너무 많아진다던가, 예를 들어서 왜냐면 뭐 사람이 죽는 건 안 좋은 건데 말라리아나 이런 거에 의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거든요. 일단 뭐 그런 사람들은 안 죽겠고, 삶이 너무 적어져도 되는 거죠. 근데 뭐 모기를 잡아먹는 애들도 많아요. 그 모기를 뭐 이렇게 식충식물이라던가 뭐 이런 애들도 모기를 잡아먹기도 하고, 새나 이런 곤충들 잡아먹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모기는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어찌됐건 걔로서도 고유한 가치는 있는 거고. 물고기도 먹나요, 혹시? 예? 물고기도 먹나요? 뭐가요? 모기를 물고기도 먹나요? 뭐 먹을 수도 있죠. 아니, 계속 뭐 점프하고 있던데 물고기. 모기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뭐 벌레 같은 건 뭐 이렇게 잡아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유충들 있잖아, 모기 유충들 뭐 이런 거, 장구벌레나 이런 거 잡아먹을 수도 있고. 하여튼 생명체는 엄청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 뭐 바위나 뭐 이런 거에서 뭐 생명체가 태어나기는 어렵거든요. 생명체로서의 그 고유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복잡하게 있어야지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돼요. 자, 그러니까 쥐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뭐 메뚜기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살충제를 싹 뿌려. 그래서 메뚜기가 죽었어.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요 쥐지라고 하는 애는 죽을 수 있겠다. 근데 생쥐는 요 벼도 먹나봐, 벼도. 그래서 얘는 좀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얘는 죽어.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는, 근데 얘가 죽으면 수리부엉이는 다른 애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저기서는 얘가 죽으면 얘도 죽고 얘도 죽잖아. 생물 다양성이 커야지 생태계가 잘 평형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생물 다양성이 높아야지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 자, 근데 이제 생물을 또 자원으로서 활용을 합니다. 자원으로 쓴다라는 말은 이제 인간에게 유리하게 쓴다라는 거고, 인간은 생물들을 식량으로도 쓰고, 의복 재료, 뭐 면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생물한테 얻고요. 뭐 비단, 실 이런 것도 생물한테 얻고, 주택 재료, 나무 같은 거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의식주를 다 생물한테서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 자원으로서 활용하기 때문에 잘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의약품의 원료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아스피린이라고 원래 두통약 있어요. 두통약인데 그 주성분이 버드나무 껍질에서 얻어요. 뭐 살레실산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 버드나무에서 나옵니다. 페니실린은 푸른 곰팡이에서 얻고, 항생제죠, 항생제.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항암제, 뭐 암을 뭐 이기는 그런 뭐 약인데 텍솔이라고 하는 건데, 주목나무, 이게 나무 이름이야, 나무. 주목나무에서부터 항암제 원료를 얻을 수 있어. 일단 휴식 공간과 관광 자원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숲이 잘 있으면 이렇게 놀러 가기도 하고 휴식 공간도 제공이 되고, 휴양림이나 제주도 올레길,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등이 있다. 유전자원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이게 무슨 그 해충에 대한
저항력이 있는 뭐 농작물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유전자 변형하는 콩 뭐 이런 거 만드는 건데 아 맞아요. 해충의 유전자만 쓰는 거예요. 해충에서 뽑아낸 유전자를 써요. 해충에서 먹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유전자를 식물 유전자랑 결합을 시켜. 네. 그러면은 그 식물이 자라날 때, 미안해. 잘못 얘기했다. 세균에서 뽑아내. 세균에서. 그러면 이제 세균이 해충을 뭐? 약간 싫어하는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찾아서 그 세균의 유전자를 그 식물에게 집어 넣는 거야. 그러면은 이 세균의 유전자 때문에 이 해충이 싫어하는 것들을 내보내요. 식물이. 그럼 해충이 안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만 우리가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해파리의 형광 단백질 유전자를 써서 새로운 품종 같은 걸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형광 단백질로 뭘 만들 수 있어요? 형광 단백질로 형광 물고기. 형광 물고기. 그러니까 이런 형광 물고기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어요. 아, 저 고양이 같은 것도 있던데. 이런 거 형광 단백질 유전자를 주입을 한 거야. 그럼 이렇게 색깔이 막 이렇게 나와. 근데 얘가 선생님들 키워봤는데 몇 마리? 해파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해파리도 형광 물질이 있는 거지. 형광 물질이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 성격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 얘가 싸납더라고. 진짜로 얘네 물어요? 막 물려고 하고. 저 커요, 작아요, 애들이? 얘네 작아요. 좀 작은 애. 요만해요. 그런데도 물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될까? 막 하여튼 싸나와. 싸납더라고. 그리고 성격이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유전자 조작이 GMO가 맞나요? 그건 이제 GMO 유전자 조작한 그런 식품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몸에 좋은 건 아니지 사실은. 오른쪽에 저 지 뭐예요? 그 유전자 조작 식품을 먹였더니 암이 생겼다 이런 거. 근데 이게 이런 걸 규제를 해야 되는데 농작물을 기를 때 이런 유전자 조작 식품이 잘 자라. 잘 자라니까 그냥 이렇게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걸 많이 길러요. 근데 그걸 우리가 수입을 하거든. 유전자 변형 식품을. 그래서 그게 뭐 과학적으로 신기한 거긴 한데 사실 몸에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걸 입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있네요. 미생물이나 식물이나 동물의 유전자만 갖다가 조작을 해. 맞아요. 그럼 얘가 잘 자라나서 그 해충들이 이제 오는 거를 막는 물질들을 막 내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뭐 신기하긴 한데 건강에 좋지는 않다 이거야. 콩이나 옥수수나 면이나 이런 것들이 유전자 조작 식품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막 파니 어쩔 수가 없지. 우리가 뭐 먹기 싫어도 막 사 먹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별로 안 좋은 거지 사실 저런 건. 그래서 그런 유전자만 가져다가 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자, 거미줄이 얇은데 되게 사실은 질기거든요. 그거를 응용해서 방탄복 같은 거 만들 수도 있고, 연잎이 물을 튕겨내요. 이렇게 연잎이 물이 안 스며듭니다. 이걸로 방수 같은 거 만들어요. 그래서 방수가 잘 되는 뭐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거 만들 수가 있고, 프라이팬도 이런 구조를 본떠서 만들면은 잘 달라붙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건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 이런 거죠.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 등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여 생태계 평형이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생물 다양성이 높아 먹이 사슬이 복잡하면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되고, 생물 다양성은 인간에게 필요한 의식주와 의약품의 원료, 휴식 공간, 관광자원, 유전자원들을 제공하는 생물 자원이라고 해요. 이런 거 이제 인간에게 필요한 거를 공급을 해주는 거를 생물 자원이다라고 합니다. 진짜 몰라요. 네, 아니 볼게요. 생물 다양성의 보전. 자, 그래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다양성 감소시키는 원인이 과도한 인간의 활동으로 감소가 돼요. 제일 큰 게 서식지를 파괴하는 행위야.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이렇게 숲이 잘 자라고 있는데, 뭐 아마존의 숲을 벌목을 해서 이제 밭을 만드는 거야, 밭을. 이걸로요? 예, 여기를 다 태우고 밭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 서식지를 파괴하는 거죠. 근데 저런 사람들 이제 화전민이라고 하는데, 여기 가서 불을 질러요. 불을 지른 다음에 거기를 불이 막 나면 오히려 비옥해져. 그래서 거기서 농사 짓고 또 딴 데 가가지고 또 농사 짓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원래 엄청 꽉차 있었는데 점점 비기 시작했어요. 여기 완전 잘 보이네. 여기가 그 브라질 뭐 이런 데거든요. 여기 다 밭 만들고 있네, 이렇게. 여기가 원래 숲이었겠죠. 여기 숲이었는데 이렇게 다 밭 만들고 있네. 그렇죠? 여기 다 이렇게 밭 만들고 있네. 선생님, 궁금한 거 있는데요. 식물이 살려면 물이랑 뭐가 필요해요? 물하고 이제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지. 공기가 필요하죠. 이산화탄소 왜? 그걸 가지고 광합성을 하니까.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빛 에너지를 받아서 광합성을 하니까. 여기가 다 지금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네요. 다른 것도 있나요? 근데 이제 저런 거는 이제 산림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에 이런 원래 갯벌 있잖아요, 갯벌. 이제 갯벌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렇게, 여기 원래 갯벌이었던 데거든요. 네. 근데 땅을 만드는 거지. 이런 것도 서식지 파괴죠. 저기는 저 모양 뭐예요? 거북이에요? 거북선. 요 모양으로 뭐 만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해수욕장 같은 거 만든 걸. 시흥에 무슨 업데이트가 안 됐나 보다. 여기보다 더 뭐가 뭘 이렇게 막 했던데.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도 원래는 그 갯벌 생태계가 있었던 거죠.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서식지 파괴야.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인간들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거긴 한데, 여기 이제 영종도인데 원래 이게 영종도가 섬이고 이런 데 다 땅 메꾼 거예요. 공항 만들려고 땅 메꿔 가지고 만드는 거야. 이런 게 서식지 파괴이다. 요런 데도 이제 요런 데 새만금 방조제인데, 여기 이렇게 막아 가지고요. 여기가 다 이제 땅덩어리 만드는 거야, 사람들이. 여기다 땅덩어리 만들 거예요. 이거 엄청 길어요, 이거 새만금 방조. 그걸 다 막은 거예요? 이걸 막은 거야. 엄청 길네. 아직도 업데이트 안 되나? 여기랑 여기를 호수를 만들어 버린 거야. 여기는 이제 바다고. 여기에다가 이제 다 흙 같은 거 이제 갖다 놔가지고 그렇게 만들 거야. 근데 이런 것 중에 이제 신기한 게 이제 이 두바이에 아랍에미레이트 여기 봐봐요.
이거 이제 그 야자수처럼 만든 거야, 야자수. 이건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도 그냥 사람들 사는 거야. 아, 여기에 집이 하나씩 있어. 여기 이제 부자들 여기 하나 집 한 채씩 사서 여기 있는 거야. 엄청 비싸긴 하겠네요. 그렇죠? 요거 다 땅을 여기다가 이제 모래를 퍼 날라가지고. 여기가 어디 나오나? 여기 두바이일 걸, 두바이. 저것도 뭐예요? 지금 위에 세터처럼 생긴. 이게 이제 세계 지도 만든 거, 세계 지도. 여기 아프리카 뭐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네 진짜. 여기가 우리나라인가? 여기 이런데 이제 섬 하나 사가지고 이제 통째로 이제 살고 있는 거지. 이것도 이제 그 땅을 메꿔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희한하죠. 그 다음에 자, 이런 이제 그 숲의 벌채, 습지 매립, 서식지가 파괴되면 생물종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생물의 다양성 감소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서식지 파괴예요. 서식지 파괴. 그 다음에 서식지 단편화는 뭐 완전히 파괴하는 건 아닌데 도로 같은 거를 내면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원래 여기 서식지가 하나의 서식지였는데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 정도만 사실 도로를 낸 거지만 이 곰이나 이런 애들은 이렇게 그 서식지가 넓어야 돼. 그래야지 얘가 이 등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생물들을 좀 많이 잡아먹고 이래야 되는데 이 서식지가 단편화가 되면 이런 애는 못 살아. 얘 없지, 여기는 없지, 그쵸? 그래서 서식지 단편화는 도로 건설이나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소규모로 나뉘어지는 거야. 이렇게 따로따로 나뉘어지는 거야. 서식지 단편화라고 한다. 막 터널 같은 거 만들 때 그런 거. 근데 터널은 좀 덜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터널은 안 만들어서. 땅을 파니까 네. 이 위로 애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건 뭐가 있나요 혹시? 도로 건설이 대표적이고, 근데 도로를 건설하면 끊기니까 이게 끊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서식지 단편화를 좀 막아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태 통로라고 하는 거를 건설하는 거예요. 생태 통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안 지어도 되는데 일부러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동식물들이 왔다 갔다 하라고. 그래서 생태 통로 같은 거를 만들어서 서식지 단편화를 막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태 통로를 일부러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라고. 거의 자연이랑 똑같네요.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한 건데 원래 생태 통로는 그 동물들 왔다 갔다라고 하는 거잖아. 사람인가요? 근데 여기 뭐 사람 휴식처 공간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뉴스에 이제 써 있는 거고. 네. 다양한 생태 통로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도로 밑으로 깔아주는 거예요. 도로를 위에다 놓고 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예, 아래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개구리나 도룡뇽이나 뭐 이런 애들 생태 통로를 왔다 갔다 합니다. 통로 지나다 야생 생물 때문에 사고는 나지 않나요? 사람들은 원래 글로 안 지나다니는 게 좋은 거죠. 예. 사람들은 글로 안 지나다니는 게 좋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두꺼비가 이제 서식지가 끊겨가지고 뭐 그런 거네. 두꺼비 지나다니다가 이제 죽는다 뭐 이런 얘기네. 그 다음에 이제 불법 포획 및 남획. 불법 포획은 원래 법으로 잡지 말라고 정해진 거 잡는 거야. 뭐 코끼리나 뭐 이런 애들 불법 포획하는 거고, 남획은 너무 많이 잡는 거. 너무 많이 잡는 거. 예. 너무 많이 잡는 것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외래종이 유입되는 거는 원래 외래종이 유입이 되면
종 하나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좋나 싶은데, 근데 이 외래종은 천적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 토종 생태계를 파괴를 해요. 아, 그러니까 얘만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다른 애들만 파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 다 먹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뉴트리아라고 하는 요런 되게 큰 쥐거든요. 쥐예요 이게? 네, 이게 쥐예요. 비버처럼. 그쵸. 그러긴 한데 이게 쥐야, 뉴트리아라고요. 저렇게 큰 쥐 있으면 자빠지는데.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커, 이렇게. 엄청 크잖아. 원래 이제 이거를 식용으로 들여온 거야. 얘를 길러가지고 뭐 이렇게 막 잡아먹으려고. 예. 근데 누가 안 사 먹는 거야, 얘를. 그래서 그냥 풀어줬다. 그냥 풀어둔 거야. 낙동강이나 이런데, 요 동네 말고 낙동강 유역에 뉴트리아가 많이 번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한 마리당 2만원씩 주고, 써있네. 한 마리에 2만원씩 주고, 이렇게 잡게 해. 그래서 많이 잡아, 사람들이. 예. 제주도까지 갔다는데요. 아, 제주도까지 갔다고? 네. 아, 진짜? 원래 낙동강 유역이었는데. 아래 써져 있네요. 그러네. 그래서 이 토종 생태계가 이제 파괴가 되는 겁니다. 얘 뭐야? 개들이 사냥하나 보다. 무섭다. 하여튼 이런 애도 있고, 뭐 가시박이라고 하는 식물도 있고요. 베스라고 하는 물고기 있고, 예, 돼지풀도 풀인데, 예, 뭐 이런 애들이 외래종이다. 그 다음에 환경 오염이 돼가지고 생태계 파괴될 수도 있고요. 그 대책으로 일단은 서식지를 보존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지나친 개발을 자제하고 서식지를 보존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호구역 이런 거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뭐 지리산 국립공원 이러면은 거기에 이제 뭐 파괴 못 하거든요. 예. 공원으로 지정한다던가 아니면 그 우포 늪이라던가 뭐 이런데 늪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보호를 하는 겁니다. 요런 데도 이제 개발 못 해요. 이런 데는 지정이 돼 있어요. 개발 못 하게.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예, 정부에서도 하는 거고 원래 우리나라가 이제 뭐 람사르 협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람사르 협약에 들어서 142쪽에 있네 뒤에 여러 가지 협약 중에 이란의 람사르라고 하는 데에서 체결된 협약인데 습지를 보호하는 그런 협약이야. 우리나라가 이걸 들었어. 그럼 이제 여기 써 있을 거야 어디 여기 뭐 용늪, 뭐 우포늪, 무안 갯벌, 강화 매하 마름 군락지, 순천만, 보성 갯벌 뭐 이런 데는 등록을 했어.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제 제약을 받지. 우리 여기 개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뭐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 뭐 이렇게 한다 뭐 그러면은 이제 그 람사르 협약을 들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국제적으로 이제. 자, 아무튼 그건 이제 서식지를 보존하는 대책이고, 그 다음에 단편화가 된 거는 생태 통로라고 하는 거를 연결을 시켜주면 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좀 뭐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뭐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법 포획이나 남획을 금지하고 법으로서 금지하고 외래종 같은 거 막 들어오게 못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갈 때 막 식물이나 이런 거 채취해서 못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런 거 가져가다 걸리면 이제 다 뺏겨. 식물도 그렇고 뭐 동물도 그렇고 막 아무거나 잡아다가 가져가면 안 돼. 불법으로 유입되는 거를 막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 감소시켜야 하고 뭐 쓰레기 배출량 줄이고 정화시설 만들어서 내보내야 되고 환경윤리 강화 뭐 당연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사회단체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중요합니다.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서식지 파괴. 맞아요. 서식지 파괴입니다.
원래 살던 지역을 벗어나 새로운 지역으로 유입된 생물종을 외래종이라고 합니다. 자, 도로 건설할 때 서식지 단편화를 막기 위해서 생태 통로를 설치해야 돼. 그 다음에 불법 포획과 남획을 막아야 돼. 너무 많이 잡는 거는 또 안 좋습니다. 여기서 좀 읽어보시면 좋고, 뭐 매화 마름 자생지 보전, 강화군의 논에서 매화 마름이 발견됐는데, 근데 논이니까 이제 그거 다 쓸어버리고 이제 벼 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생지가 발견돼서 환경단체가 모금을 해서 그 땅을 사.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존하게 되는 거죠.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다. 람사르 습지로 등록이 되었다. 뭐 두꺼비 순찰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람사르 협약은 늪지대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 습지를 보호하는 협약입니다. 자, 다 했고, 여기는 다 했고, 문제를 144쪽에서 145쪽까지 풀고 있어요. 네, 풀어보십시오. 문제 있어요? 네. 종자은행 우리나라도 있고 국제적으로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세계 종자은행이고 여기는 이런 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종자은행이에요. 잠깐 저기 첫 번째 사진은 뭐 북극이나 남극 쪽이에요. 이거는 이제 아이슬란드에 있어요. 아이슬란드 북극 쪽에 있는 건데, 네. 근데 왜 줬다 놓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전원이 끊겨, 아하. 여기가 아이슬란드거든요. 아니 그럼요. 여기에 종자은행 있어요. 이 눈 많은 쪽에 얘기했잖아. 다른 데 가네. 여기에 그 종자는 있어요. 근데 아무튼 추운 곳에 보관을 해놔야지 이게 보존이 되니까 아이슬란드에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뭐 핵전쟁이나 막 예를 들어서 막 식물들이 파괴되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종자은행에 가서 종자 가져다가 다시 심는 거예요. 다시 심는 거예요. 복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좀 어? 웃기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대비해서 이런 데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세계 종자은행. 그리고 추운 지역에서 우리나라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안 춥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토종 종자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소. 스발바르. 이름이 어렵네. 스발바르. 딴 데 가네. 아 여긴가? 여기는 섬 이름인데. 스발바르 제도라고 있네요. 아이슬란드 맞는데? 아이슬란드에 있는 거 맞는데? 아이슬란드 한번 쳐보세요. 여기 아이슬란드. 근데 어디로 가는 거였어요? 알래스카라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한글로 쳐가지고 안 나오나 봐. 그래서 어디 가는 거지? 노르웨이 스발바르 종자은행. 노르웨이구나. 노르웨이네. 갑자기 왜 계속 바뀌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노르웨이 쳐보세요.
하여튼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도 종자은행 있어요. 우리나라도 경기도에도 있고 뭐 다른 데도 있나? 다른 여기는 씨앗 보관실이 있구나. 경기도 어디 쪽에 있대요? 여기는 어디냐? 어딜까? 경기도 운동. 하여튼 여기에 있나 보구나. 여기 뭐 수원에 있네. 수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장이 이런 걸 보관하는 거예요. 전 뭐 일어났을 때 재미에서. 뭐 그렇기도 하죠. 네. 노르웨이네요. 그렇죠. 노르웨이의 저장소를 만들었고 영하 18도 진공 상태로 저장하는데 막 소행성이 충돌했다. 예, 아니면 막 핵전쟁이 발생했다. 그래서 종자은에 90% 이상의 씨앗을 저장하네. 대책이 있긴 하네요. 전혀 없을 줄 알았어. 노르웨이 스발바르구나. 거기가 맞나 보다. 아까 좀. 여기 나왔다. 아이슬란드가 아니었네. 노르웨이였네. 여기다. 여기. 입구만 나와 있고, 요 안쪽에 터널을 뚫고 만든 거거든요. 입구만 여기 있고. 저쪽 안에는 거의 다 그 종장은행인 거예요. 터널을 파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네. 노르웨이군요. 노르웨이 스발바르. 자, 네, 다 풀었어요? 네. 1번에 자 생태계 다양성, 이제 생태계 평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이런 거 맞고 복잡하면 잘 유지가 되고 개체 수가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다. 근데 그 개체 수는 변할 수도 있어요. 예. 개체 수는 뭐 종은 안 변해. 개체 수는 뭐 늘어날 수도 있고 개체 수가 완전히 안 변하는 건 아니니까 5번 답을 하시고. 자, 가보다 나가 종다양성이 높다. 맞고요. 가보다 나에서 생태계 평형이 쉽게 깨질 수 있다. 아니죠. 개구리가 사라질 경우 가와 나에서 모두 뱀이 사라진다. 여긴 사라지는데 여기는 다른 거 먹으면 되잖아. 뱀이. 그쵸? 네, 그거 아니죠. 1번. 자, 우리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중 생물 자원으로서의 가치와 관련이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데 3번은 이제 그냥 본질적 가치야. 자원으로서의 가치는 아니에요. 우리가 뭐 써먹는다 뭐 이런 의미죠. 자원으로 사용한다 이런 거는. 3번이 답이고. 자, 혜택 주지 않는 거. 변은 식량 제공하고 휴양림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섬유로 이제 사용할 수 있고 돌연변이로 생긴 모든 개체가 새로운 종이 된다. 아니요, 이게 어쩌다가 돌연변이가 됐는데 그냥 돌연변이가 되고 새로운 종까지는 안 될 수 있어요. 걔가 뭐 이제 적응을 해가지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건 틀린 설명이고요. 버드나무 껍질에서 아스피린의 원료 사용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답이고. 연잎에 되게 미세한 돌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물방울로 튕겨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 구조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얻는 거야. 산업용 재료나 아이디어를 식물들이 제공해 줄 수 있다. 이걸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하죠. 생명체들을 모방해서 그 어떤 물질들을 만들 수가 있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이 아닌 거. 이거 괜찮고
이런 것도 그렇고 맞고. 예. 이건 아니죠. 5번은 그런 게 아니죠. 생물종의 특성이 환경이 변화에도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써져 있는데 그거랑은 거리가 멀죠. 예, 5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건 이제 서식지 단편화를 의미하지. 서식지 단편화. 옳지 않은 거. 생물 다양성 감소했다 맞고요. 뭐 곰 같은 거 지금 없고 서식지 단편화라고 하고 면적도 감소한 게 맞고요. 자, 제한되어 동물의 개체수 감소한다 맞고요. 그러니까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식지 중심부에 살던 동물보다 가장자리에 살던 동물의 피해가 크다. 중심을 뜯었어. 그 중심부가 더 피해가 큽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외래종의 유입이죠. 뉴트리아 우리나라 고유종 아니고, 네, 우리나라에서 베스는 천적이 거의 없어서 하천의 생물 다양성이 감소했다. 맞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얘를 잡아먹는 애가 있어야지 얘가 잡아먹히고 뭐 좀 덜 살고 이럴 텐데 얘를 잡아먹는 게 없으니까 얘가 다 잡아먹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물고기가 베스만 많아지는 거죠. 뉴트리아는 어디 있었다고요? 뉴트리아는 그냥 이런 늪지대 뭐 이런데. 그래서 하천에서도 살아요. 네. 그럼 뉴트리아가 저걸 먹어주면 안 돼요? 근데 얘 뉴트리아는 원래는 초식성이에요. 원래는. 아, 그래서 원래는 초식성이어서 근데 약간 잡식성으로 바뀌었대.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원래는 그 풀을 다 이렇게 막 수초 같은 걸 다 뜯어먹고 뭐 이래가지고 피해를 주긴 하거든요. 뉴트리아와 베스를 도입하면 생태계 평형에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지. 2번 답이고요. 생물 다양성 감소시키는 원인이 아닌 거 이런 거 되고 종자은행을 설치하는 게 좋은 거죠. 나중에 이제 나중을 대비하는 거야. 종자라는 게 희한해서 한 100년 있다 심어도 나는 거야 원래. 그런 거요? 예, 종자는 씨앗은 특이해. 씨앗은 어쩌다가 막 1000년 있다 심었는데도 나고 이래요. 예, 휴면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조건이 안 맞으면 씨앗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콩을 재배했어. 2, 3년 동안 놔뒀어. 심잖아 그럼 나. 그러니까 물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조건이 맞으면 나거든요. 그래서 종자은행을 설치하는 거는 생물 다양성 감소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서식지 단편화를 좀 줄이는 거예요. 서식지 단편화에 대한 대책이야 이게. 4번이 답이고요. 11번에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거 괜찮고 외래종 도입하는 거 안 됩니다. 그렇죠? 2번 이런 거는 괜찮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습지 보존해야 되고 서식지 복원해야 되고 서식지 단편화된 서식지를 연결해야 되고 종자은행 설치해야 되고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틀린 이유가 우수한 형질의 자생종을 전국에 보급을 하잖아? 그러면 이 애만 잘 사는 거야. 근데 병 같은 거 생기면 다 죽어. 그렇죠.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 증가되는 건 아니야. 응? 그러니까 지금은 우수할 수도 있는데 환경이 바뀌면은 한꺼번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실력 강화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46쪽만 해요. 네, 146쪽만. 자, 가보다 나의 먹이 사슬이 복잡하다 맞고 가의 외래종이 유입이 되면 생물 다양성이 높아진다 아니죠. 나의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 호랑이를 사냥하면 생물 다양성이 증가한다 아니죠. 1번이고요. 기억. 자, 생물 다양성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으로 옳은 것. 생태계는 깨끗한 공기와 물을 제공해준다 맞고요. 생태계는 휴식과 여가 생활 공간 제공한다 맞고
다양한 생물종은 식량과 의약품 원료를 제공한다. 다 맞네. 5번.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요소 중 가장 영향이 큰 것은 서식지 파괴가 됩니다. 다른 건 그래도 좀 복원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서식지 파괴가 되면 이제 할 수가 없지. 그 다음에 서식지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생물종의 줄어드는 생물종의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 서식지 면적이 감소하면 그 지역의 종 다양성 감소하고, 서식지 면적이 절반으로 감소하면 그 지역에 살던 생물종의 10%가 감소한다. 절반이. 근데 맞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면적이 50% 줄었을 때 원래 100만큼 있었던 것들이 90%만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 감소한 게 맞죠? 그래프로 해석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서식지 면적이 감소하면 그 지역에 살던 생물의 종의 수는 감소하지만 전체 개체 수는 변화가 없다. 그렇지 않지. 개체 수도 줄어들죠. 2번 답이고요. 5번은 그림을 잘 봐야 되는데, 자, 쏘가리와 가물치 및 여러 물고기를 먹이로 하는 외래종이 유입됐다. 얘랑 얘 이런 거 막 잡아먹는 거네요.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먹이 사서 복잡해지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쏘가리와 가물치 개체수 감소할 것이다. 그렇죠. 왜냐면 얘네를 먹으니까. 이게 되겠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은 뭐 얘네를 먹어서 은어가 늘어나고 뭐 이렇게는 되겠는데, 일단은 쏘가리와 가물치를 먹는 외래종의 유입이기 때문에 감소하는 거 맞지. 답 3번 보여줘야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프린트 좀 먼저 풀어볼게. 이거요? 예. 이거는 없죠? 이건요? 어. 지금 안